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시크릿노트 시즌2 김나연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순매수 속에 상승했습니다. 오늘 장중 2,30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2,294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대부분 하락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는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또 문재인 대통령이 노이다 공장 신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나면서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조성됐다는 분석입니다. 이외에 업종별로도 상당수가 올랐는데요. 특히 오늘은 태양광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고일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반사 이익으로 신성 ENG, 웅진 에너지 등의 상승세 두드러졌고요. 한편 코스닥 시장 역시 외국인의 순매수 속에 상승하면서 813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어제 큰 폭으로 떨어졌던 남북 경협주 오늘은 조금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비핵화 성과 부진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었고요. 또 어제에 이어서 바이오젠의 긍정적인 임상 결과 발표 영향으로 메디프론, 퓨처캠 등 일부 제약 바이오주들의 상승세 두드러졌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아마 큰 기대감을 갖고 우리 개장하기 전에 시청자분들이 보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미국 증시가 비교적 좀 많이 올랐어요. 다우존스가 1% 넘게 좀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우리 시장도 어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어제 못 올라간 것까지 한꺼번에 좀 많이 올려주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감을 아마 좀 많이 가지고 초반에 보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였긴 했지만 근데 생각보다는 약간 좀 덜 올라가긴 했지만요. 뭐 양시장 따지고 보면 뭐 거래소가 0.37% 그리고 코스닥도 0.6%대 반등하면서 어쨌거나 이런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이 큰 파도는 일단 좀 넘었다. 이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지금 소멸되고 있다고 제가 어제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왜 이렇게 좀 덜 올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글로벌 증시라는 거는 사실상 거의 24시간을 쉬지 않고, 그러니까 이 개주 달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끝나고 나면 이 바톤이 중국 시장이 약간 좀 늦게 우리랑 1시간 정도 시차를 두고 열리게 되죠.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중국 시장이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유럽 시장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유럽 시장이 끝나기 전에 미국 증시가 열리고 미국 증시가 마무리되고 한 2-3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열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톤을 넘겨가면서 이 양호한 분위기라고 적혀져 있는 이런 바톤을 계속 넘겨왔던 건데 이게 잘 흘러갔어요. 어제 나름대로 우리나라 시장, 중국 시장, 유럽, 미국까지도 잘 넘어갔는데 그게 우리나라를 거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오늘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하락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약간 상승세에 약간 좀 단기 브레이크가 걸린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증시, 뭐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다 현재 마찬가지지만 이 단기적으로 지난주에 바닥을 찍고 이번 주는 점차 회복이 되는 이런 흐름들을 좀 지난주 금요일부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차분한 어떤 상승 흐름 속에서 잠깐 조정이 나오거나 장중에 흔들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상향으로 잡힌 지금 이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크게 아래쪽으로 다시 꺾이는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증시뿐 아니라 뭐 글로벌 증시도 지금 저점을 찍고 다시 좀 우상향 흐름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차분한 상승 흐름이 지속되겠다 말씀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와줬을지 검색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디딤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백제원, 신마포, 갈매기 등의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사업과 또 식자재를 유통하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오늘 24%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오늘 급등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가장 정확한 급등 이유를 말하자면은 직접적으로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이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 중반 이후에 굉장히 좀 좋은 급등 시세를 보여주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4,500원 근처까지 빠르게 좀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뭐 앞서 기업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뭐 마포갈매기 저는 뭐 최근에 잘 안 가봤습니다만은 유명하죠. 마포갈매기랑 또 이 술집
그 주점 프랜차이즈 중에서 미술관이라는 것도 또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가본 기억이 있기는 한데 그런 이제 그 식음료 업체들 뭐 술집이나 등등 해서 한 10개 정도가 약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한식부터 일식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프랜차이즈 외식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 이 종목도 최근에 급등량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지난달 중반 이후에 가파르게 주가가 2,000원대에서 4,000원 넘어서까지 보름 정도 되는 사이에 주가가 100%가량의 단기 급등을 보였다가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이라든가 아니면 매장 확대 같은 뭐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겠죠.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다가 주가가 갑자기 뭐 악재가 뜬 것도 아니고 갑자기 주가가 이유 없이 7월 달로 넘어오면서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급락을 맞으면서 지금 여기 네모 박스 쳐져 있는 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날 윗꼬리 달고 쭉 밀려 내려온 이후에 지금 보시면 이날 주가도 참 대단합니다. 이 장중에 23%까지 치솟았다가 보합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6거래 연속으로 계속 쭉 떨어졌는데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대량의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시세가 시작했던 이런 자리들 여기 천 그려서 보여드리게 되면 너무 두껍네요, 이게. 예, 당시에 저항선으로 작용했다가 이 자리에서 돌파가 나옵니다. 강하게 돌파가 났던 이 자리였는데 이 자리가 결국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지지선 역할을 해주면서 오늘 주가 24.5% 급등 마감할 수 있는 자리에서 바로 이제 급등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게 지금 검색 시기에는 사실 뭐 오늘 포착이 된 종목이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뭐 제가 보는 관점이라든가 뭐 이전에 어떤 저항선이라든가 지지선 같은 이런 기초적인 개념만 우리가 갖고 들어가더라도 이 종목은 사실 어제쯤에는 뭐 공략도 가능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건 검색식, 이 검색식에 포착하는 이런 모든 종목의 스타일은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추가 급등하는 것을 따라가는 이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포착식이 아니라 검색식이 아니라 이렇게 주가가 잘 가다가 급락 나온 이런 종목들을 바닥에서 다시 솟구치는 그 순간을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렇습니다. 단기 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잘 가던 종목들, 멀쩡한 종목들, 떨어질 이유가 없던 그런 종목들 빠진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저점 매수 위주로 대응한다면 아마 최근 한두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별다른 재미를 못 보셨다거나 손실봤던 부분들을 좀 빠르게 메꿔갈 수 있는 종목,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연이어서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딤 그간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급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었다 짚어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세종 메디칼 확인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복강경 수술용 기구를 포함한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또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오늘 13% 넘는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 종목은 제가 5월 달에요. 여기 오기 전에 그 종목 라인 할 때도 한번 특징적으로 설명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복강경 내시경이라고 해서 이제 그거 전문,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라기보다는 헬스케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보시게 되면 처음에 상장 직후에는 바로 좀 좋은 시세들이 나왔습니다. 이 거래가 처음 상장된 첫날 그리고 둘째 날까지는 그래도 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좀 상승해주면서 당시에 따지고 보면 이때는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조금씩 힘을 잃어가면서 다시 제약바이오라든가 이 헬스케어 업종 쪽으로 수급이 살짝 붙어주려고 하던 그 초반 잠깐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하고 6월 달 들어오면서 불안한 시장 속에서 이 종목이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습니까? 이틀 잠깐 올라가는 척하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뭐 힘 한 번 못 쓰고 이게 지금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캔들이 몇 개 없습니다. 예. 물론 이틀 잠깐 힘쓰는 것 같다가 지금 주가가 계속 빠져서 7월부터는 어떻게 돼요? 7월부터는 자 이전에는 꾸준하게 쉬지 않고 계속 하락만 하고 있던 이런 종목이 7월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되면서 점차 바닥을 다져가는 이런 형태로 주가 흐름이 전개가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조금씩 이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뚜렷한
어떤 기업의 개별 악재라든가 뭐 주가가 빠질 만한 어떤 돌발 이슈 이런 것도 없는데 단순하게 시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박살이 나버린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는 이렇게 7월 달 들어서 바닥을 다지는 이런 과정 이후에 정말 순식간에 뭐 10%, 20%가 순식간에 올라간 종목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오늘 기술적인 반등, 이 남북 경협주 쪽에서 어떤 전일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그런 것들보다는요, 차라리 이렇게 세종메디컬이나 앞서 보셨던 뭐 디딤 같은 이전에 모멘텀이 있어서 잘 가다가 시장 때문에 빠진 이런 종목들을 바닥에서 선취해서 좀 미리 잡아 들어갈 수 있다면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 디딤에 이어서 세종메디칼까지도 검색식 포착 종목으로서 뭐 하루 만에 뭐 장중 고점까지 아니라 종가까지 그대로 홀딩했다고 하더라도 대략 한 12% 정도의 당일 수익이 가능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저가까지 내려온 이런 바닥에 머물러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메디칼 역시 과대 낙폭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됐다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아이컴포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OLED 관련주들의 상승 속에서 20%대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도 좀 같은 패턴인 것 같아요. 쭉 떨어지다가 크게 급등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다면은 지난달에 한 차례 급등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가다가 그러니까 눌렸다라는 걸로 눌렸다가 가는 거로 좀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아이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설정해 놓은 조건 검색식에 포착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검색식에 뜨는 순간에 관심 갖고 매매를 한다면 뭐 하루 뭐 오늘 20.6% 오늘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아이컴포넌트가 당장 이 종목만으로도 일단 뭐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런 이제 조건 검색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급등주 포착시다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조건에 맞아떨어지는 종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판단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종목을 포착해 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데서 종목들이 좀 무더기로 같이 나온다. 즉 동일 업종에 속해 있는 것들이 같이 동시에 나온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더더군다나 의미가 있겠고요. 특히 아이컴포넌트가 오늘 올라갔는데 오늘 이따가 제가 강의 시간에 따로 뭐 IT 쪽에서 좀 드릴 말씀이 많기는 하지만은 이 아이컴포넌트는 그 디스플레이 관련주거든요. 근데 이 종목 차트 보시면은 6월 달에도 이미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 주가를 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주가가 2015년도 한창 코스닥 잘 나갈 때였죠. 25,000원 위로까지 갔던 주가가 5,000원까지 거의 5분의 1 토막입니다. 주가가 80%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거의 뭐 이때부터는요, 특히 이 정도 시기, 2016년도 2분기부터는 거의 뭐 올라가는 기간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주가가 계속 하락만을 반복해왔던, 하락만을 거듭해왔던 그런 종목들인데, 이게 지금 바닥에서 보면은 예전에는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오다가 바로 이렇게 끊어지는 모습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반등 나왔다가 다시 죽는 척 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세워주면서 20% 넘는 급등을 하루 만에 보였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까지 동그라미 친 과거 하락 추세 속에서 잠깐 올라갔던 그런 패턴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상승 국면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디스플레이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 LG 디스플레이가 중국의 광저우 합작법인 설립 승인이 났죠. 그러면서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 디스플레이 관련 다른 것들 검색식에 포착이 되지 않은 다른 종목들 가운데서도 뭐 10% 전후의 상승률을 보인 종목들이 이 IT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IT가 다른 뭐 시장의 어떤 상승폭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오름폭을 보였던 이유는 뭐 제가 잠시 뒤에 강의 시간을 통해서 오른 이유를 제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T는 지금 시장에서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동안에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남북경협주 사실 2018년으로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그 두 개 빼고는 크게 관심들을 안 가지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급등 종목들 특히 밑바닥에서부터 빠르게 치고 올라가면서 결국 내 계좌에 큰 수익을 안길 수 있는 이 저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점부터
반등 나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이 좀 덜하고 아직 많이 안 담고 있는 지금 순간이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도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이 따로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9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컴포넌트까지 살펴봤고요. IT 업종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 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 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정관님, 오늘 강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예, 이 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 남북경협주가 움직인 것도 사실 대통령이 움직이면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하고 기대감이 일면서부터 본격적인 이런 남북경협주들의 반등이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방문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낳고 있는데 아직까진 이게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아마 제가 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 요 계기를 통해서 이런 한국과 인도 간의 어떤 관계가 급진전될 수 있는 이런 현상에 주목해야 된다는 주제로 해서 관련 업종과 특징주 그리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종목들까지도 함께 강의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인도 방문과 관련한 강의, 지금 바로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의 강의로 함께 하시죠. 네, 조금 전에 예고를 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인도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정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많이 좀 낳고 있는데 대통령, 자 이게 지금 대통령이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대통령 혼자서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가 조선시대 왕도 아니고요 군부 독재 시절도 아니고 대통령의 중요성이 예전만큼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해 넘어와서 우리가 증시에서 흘러왔던 주요 이슈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증시 주요 이슈들이 뭐가 있었죠? 연초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죠. 작년 말이었나요?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 역시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부터 나온 얘기였습니다. 당시에 풍력 관련주 유니슨이라든가 아니면
아니면 뭐 이 S에너지 같은 이런 종목들이 당시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슈를 타면서 한동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이런 역할을 대통령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올해는 뭐 남북 경협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때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될 수 있었던 이런 우려도 잠깐 있었죠. 그러면서 당시 제 기억에 금요일날 시장이 한번 크게 폭삭 가라앉았었던 그런 남북경협주 동반 다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주말 사이에 기습적으로 이 김정은 위원장과 단독 다시 한번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남북경협주에 숨결을 불어넣은 적도 있었고요. 어쨌든 대통령이 이런 행동 하나가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는 충분히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하면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이 앞으로의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약 30분 가까이 동안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간 이유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언론사를 통해서 나온 화면인데요. 밑에 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인도가 먼저 써 있는데 한글로는 한국이 먼저 써 있네요. 예, 자, 한국과 인도의 비즈니스 포럼이라고 해서 일단은 뭐 표면적으로 요거 때문에 참석을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양국 간의 뭐 산업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강화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좀 친하게 지내자. 예전에 어떤 교류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이 있다면 이런 거를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서로 뭐 도움도 주고받고 서로 상대방 국가의 어떤 부족한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서로 채워 나가면서 어떤 우방 국가로서의 입지를 점차 좀 다져 나가자라는 뭐 그런 자리일 겁니다. 굉장히 딱딱해요. 사실 이거 비즈니스 포럼은 솔직히 뭐 인도 해도 되지만 뭐 과테말라가 됐든 브라질이든 뭔 상관입니까? 근데 유독 지금 시장에서는요, 지금 이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바로 인도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격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는 이런 인도. 어제부터 쭉 일정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지하철도 타고 다니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대략 한번 살펴봤더니 자, 다음 화면에서 보시게 될 텐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위에 제가 제목에도 만들어놨지만 한국과 인도 관계를요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 기사 제목 같은 거 보시면 뭐 주변 4강 수준 격상이라는 것이 뭐 기사 말머리마다 기사 제목마다 뭐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인도랑은 좀 이렇게 쉽게 안 친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좀 더 밀접한 관계로서 만들어 가야겠다. 이런 것들이 어떤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어떤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계속해서 좀 강조가 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4강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게 항상 그 4강 넷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가 봐요. 트로트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태진아, 송대강, 현철, 서른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나라 4강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교적인 관점에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 4개를 꼽으면 이건 뭐 다 아시겠죠? 가장 친한 건 당연하게 미국이고요. 그다음에는 일본, 중국, 러시아 이 4개국이 지금 우리나라와 어떤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인도도 그 정도 수준까지 서로 간의 관계라든가 상호 협력 관계를 더 키워나가겠다. 이런 것이 지금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하는 거는 사실 인도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저기 다른데 뭐 솔직히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뭐 인도뿐입니까? 뭐 세계 어느 나라가 됐든 뭐 굳이 뭐 서로 이렇게 으르렁댈 필요 없으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 뭐 파키스탄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사우디든 다 친하게 지내면 그만인데 지금 인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굳이 인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들 좀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뭔가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과연 인도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뭐 카레는 다 알겠지만 카레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인도가 어떤 게 중요한가 제가 다음 화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자, 첫 번째로 인도라는 것이 가장 주는 큰 의미는 바로 인구입니다. 인구. 인구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그 나라의 어떤 이 소비력이라든가 생산 능력 뭐 이런 것들 시장의 규모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인구죠. 우리나라도 인구가 더 늘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1억 명 정도가 되면 아무리 뭐 이 한반도 땅덩어리가 좁다고는 하지만 뭐 1억 명 살 뭐 집 하나 못 짓겠습니까? 1억 명까지 늘어나고 하면 내수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크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어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사이즈가 나오는 거라 어떤 측정 규모의 경제 수준을 달성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인구가 모자라서 그게 약간 좀 안타까운 대목이죠.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3억 5,400만 명으로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고 뒤이어서 뭐 GDP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GDP 뭐 국민 총 생산이죠. 국내 총 생산 그 생산 규모도 2조 8,400억 달러로 역시 세계에서 7번째로 거대한 나라라는 것이죠. 어쨌든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고 이 둘 다 사실 인구나 GDP나 모든 것들이 일단 중국보다는 좀 밀리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밑에 있다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돼요? 더 커나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 플러스 알파라고 적힌 거를 사실 밑으로 이렇게 뺐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 넣었네요. 저 플러스 세 번째로 플러스 알파.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 중요한 이유도 있는데 요 플러스 알파라고 적힌 것은 제가 잠시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인구부터 한번 그래서 순위를 한번 살펴봤어요. 전 세계 인구가 도대체 지금 저도 외우고 다니지 않으니까 대충 중국이 많고 인도가 그다음이고 이 정도는 알겠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요. 자, 포털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이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산출한 이 전 세계 인구입니다. 근데 보면은 중국이 14억이 넘는 가장 많은 인구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을 뒤따르는 것이 바로 13억 5천억 정도 인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미국인데 이 인도와 미국 간의 격차는 거의 약 10억 명 정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중국과 인도 시장,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의 인구 규모는 그 아래, 뭐 미국이라든가 그 다음으로 많은 뭐 인도네시아, 브라질을 감안하더라도 이 월등히 많은 압도적인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나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요. 학창 시절에 뭐 중학교나 이럴 때 다니면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너희들 크면은 중국어 꼭 배워라. 중국 인구가 10억인데 가서 콜라 하나를 팔아서 100원씩만 남겨도 1,000억을 벌 수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중국어를 잘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당시 뭐 했던 우리 선생님도 계시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인구가 많다는 거는요. 그 다른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제품을 팔거나 수출하거나 뭔가 같이 협력하는 입장에서는 인구가 많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인도는 어때요? 인도는 중국과 거의 대등한 규모. 이거는 공식적인 집계치에 따른 내용입니다. 중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협력하고 진짜로 하다못해 지금 보세요. 예를 들면은 지금은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저 한류다 뭐다 해가지고 많이 놀러 오잖아요. 근데 아직 인도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만약에 친해져서 인도 사람들만 오기 시작해봐. 그러면 중국 그 소비재 이게 거의 이제 뭐 2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인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인도라는 시장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자, 두 번째로 국내 총생산을 다음 화면에서 좀 보게 될 텐데요. 이거는 1인당이 아니라 그 나라 총 전체입니다. 전체. 보시게 되면 역시 세계 최고 가부는 미국이죠. 20조 달러, 전체 GDP가 국내 총 생산이 20조 달러에 달하고 그 뒤를 잇는 것이 바로 중국이 14조 달러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 규모는 사실 통계는 전체 통계니까 인구수로 나누면은 뭐 중국이 2위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좀 쭉 살펴보면 일본, 독일 쭉 있고 지금 저기 일곱 번째 2조 6천억 달러 정도, 2조 6천억 달러 정도로 지금 인도가 세계 일곱 번째로 이 GDP가 높은 나라로 지금 올라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인구는 거의 중국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자, 아까 보셨다시피 인구는 중국과 인도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GDP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인도의 차이가 굉장하죠. 인도가 대략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아직 GDP가 안 됩니다. 뭐 나라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없어서 뭐 인도는 글러먹은 나라라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죠. 아직까지 중국만큼 본격적인 산업화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이 덜 됐기 때문에 아직은 GDP가 전체 GDP가 2조 대에 머물고 있지만 언제 인도가 그런 막대한 인구라든가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위로 치고 올라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이게 인도랑 뭐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인도 시장이 앞으로 커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초기에 그런 뭐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해 놔서 나중에 인도 시장이 커질 수 있는데 커지는 데 따른 그런 뭐 떨어질 수 있는 뭐 과실이랄까요? 열매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좀 잘 가져와 보자. 이런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인구와 GDP 모두 다 보면 인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시장 가치로서의 매력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GDP는 아직 중국에 비해서 모자란 부분이 결국은 따라잡게 되는 그 시점이 온다. 요 기대감으로 베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아까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 이제 다음 화면에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아마 대기업에 특히 이제 IT 관련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하다못해 제 뭐 친구 중에서도 우리 S전자 이따 내가 얘기해도 되나? 아무튼 대기업 전 많이 다니는데요. 회사에 인도 사람들 되게 많답니다. 인도 사람들 되게 많대요. 뭐 일을 어떻게 하고 안 하고의 그 평가는 뭐 여기서 말하기가 잠깐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무튼간에 그 IT 분야에서 이 인도 사람들이 활약상이 대단하다. 이 지금 나오는 요거는 2016년도에 나온 얘기인데 이게 코트라 세계 무역 수출이 뭐 갑자기 한글 이름 까먹었네요. 코트라에서 당시에 이제 작성을 했던 게시물 중에 하나를 봤었는데요. 자, IT 인재가 대세가 되어서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의 단지 글도 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산 정확하게 지금 이런 것 이유들이 있는데 자, 인도가 왜 약간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아까도 보셨지만은 이 GDP 규모가 7위예요. 중국에 비해서 한참 모자랍니다. 그리고 뭐 프랑스,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프랑스나 독일을 갖다가 IT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인도를 IT 강국이라고 하는 건 뭔가 좀 갸우뚱하죠. 뭐 엄청난 선진국도 아니고 물론 시장 규모가 거대한 시장이고 인도가 매력적인 건 알겠는데 그 인도가 뭐 이렇게 첨단 산업이 발달해나 아마 의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제가 뭐 따로 내용을 준비한 건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인도가 이런 과학이라든가 이런 IT 쪽으로 좀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로 인도가 수학을 되게 잘한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수학을 잘한다고 유명하지만 그 아라비아 숫자도 처음 생긴 게 인도라면서요. 그래서 이런 숫자라든가 수학 이쪽에 굉장히 좀 조예가 깊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도가 과거에 이 영국이라든가 이런 식민 역사가 뭐 200년 이상 좀 지속이 됐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는 영어가 되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뭐 각종 예전부터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구글이라든가 실리콘밸리 뭐 이렇게 미국의 각종 IT 기업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IT라는 게 어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거를 들어가서 봐도 네이버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은 포털 사이트 검색이 안 됩니까? 직원이 퇴근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에 검색하세요. 그러진 않잖아요. 이런 IT라는 건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저 인도 시간대가요. 정확하게 미국하고 딱 반대편. 12시간 미국과 12시간의 시차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퇴근하면서 남은 일은 인도에서 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런 구조가 잘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인도가 IT 강국으로서 어떤 나라의 경제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는 IT가 상대적으로 특히 소프트웨어 쪽으로 크게 좀 발달할 수 있었던 나라다. 이런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다는 점, 이것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인도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 상식들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인도 시장에 왜 이렇게 좀 이게 집중을 해야 되냐면요. 자, 다음 화면 볼게요.
제일 거대한 시장은 중국입니다. 아까 제가 중학교 시절에 들었던 얘기 말씀을 드렸었죠. 중국 사람한테 물건 하나씩만 팔아도 10억 개 판다. 100원씩만 남겨도 1000억이다. 이거 되게 단순한 생각인데 그러면 우리가 중국 그냥 가가지고 그냥 장사한다 그러면은 중국은 바보입니까? 뭐 세계 각 장사꾼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장사하세요. 이런 나라가 아니죠. 중국이 지금 저기 보시면 이 제목만 보세요. 제목만. 게임들이 중국 수출길이 도대체 언제 열리나 1년 5개월 동안 허가를 안 해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그 쓰레기 대란, 재활용품 대란이 일었었죠. 바로 중국에서 작년부터 재활용품 이런 폐 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을 수입 안 하면서부터 발생됐던 그런 현상입니다. 마지막에 뭐 LG화학, 삼성, SDI 뭐 2차 전지죠. 중국 수출길이 막혔다는 기사가 벌써 나온 지가 2년 전입니다. 2년 전. 근데 2년 전에 나왔던 저 마지막 기사.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중국에다가 제대로 못 팔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중국이 어쨌든 시장 규모는 분명히 크고 갖다 팔면 되는데 이게 약간 좀 여담이기는 한데요. 지금 트럼프가 이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벌이려고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무역 전쟁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근데 지금 이 자유무역을 거스르는 게 트럼프다. 이런 식으로 좀 여론이 만약에 빗발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그런 것도 이유가 있어요. 좀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은 세계 각국에다가 뭐 본인들 제품 다 팝니다. 세계 각국의 중국인들도 나가서 엄청 많이 살고 있죠. 자기들 물건은 세계 각국에다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유무역을 표방하면서 중국 물건은 세계에 다 팔고 있는데 정작 중국은 다른 나라 물건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걸 막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외국 기업이 그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면 현지 기업과 합작 투자해서 합작 법인을 차려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작 법인을 차리면서 원래 들어오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LG 디스플레이가 간다. 그렇게 하면은 뭐 어떤 기술의 어떤 일부를 중국 기업한테도 어느 정도 이전을 시켜주고 넘겨줘야 된다는 이런 약간 독소 조항까지도 갖고 있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계속 중국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런 기사들을 쭉 보면서 중국이 그렇게 만만치 않구나. 인구도 제일 많고 소비 능력도 어쨌든 아까 보셨다시피 인도보다도 GDP가 5배니까 뭐 돈을 써도 5배 정도는 더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근데 중국은 이제 자기들 스스로 커나가고 자기들 회사를 키우려고 하지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거를 쉽게 받아주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때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중국을 계속해서 노크하면서 뭐 풀어달라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시장 중에서도 매력 있는 것이 바로 아까 보셨죠? 중국에 이어서 세계로 2번째로 인구가 많은 시장, 앞으로 세계 2위, 지금은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G2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모릅니다. 한 5년, 10년이 지나면 인도까지 포함해서 G3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미리 접근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인도의 굉장히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 가서 또 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한동안 좀 잊고 있었던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뭐 일단 대통령 얼굴도 보이고 하겠지만은 저기 가운데 뒤에 살짝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얼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이번에 그 인도에 새로 이제 2번째 공장을 차리게 되면서 그 준공식 때문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준공식 참석한다고 뭐 전철 타고 갔다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하면서 결국 그런 방문 일정 중에 하나는 바로 다음 화면에서 바로 한번 다시 보시죠. 다음 화면 바로 보시게 되면은 인도의 노이다라고 하는 지역에 이게 뭐 델리 옆이 약간 멀지 않은 곳이라고 하니까 수도 바로 근처에 그 단지니까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판교쯤 된다고 보면 되나? 아무튼 노이다에 이 삼성전자가 이 공장을 오늘 준공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요거 참석자 같다고 하는데 자, 이제는 답이 슬슬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인도랑 같이 기존의 어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이 4강을 잇는 수준만큼의 인도와의 어떤 관계 진전을 지금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이번에 2번째 이 공장을 다시 한번 준공에 들어가면서 현지에 일자리도 창출을 해주고 뭐 우리도
뭐 그다 장비 납품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요게 좀 중요한 일정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인도는 IT 쪽에서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뭐 아시다시피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분간할 거 없지만 특히 뭐 모바일 기기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까지 우리나라는 IT 하드웨어 쪽으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어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어떤 시너지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특히 전기전자 업종에서부터 아마 양국 간의 그런 상호 협력 관계, 신뢰 구축 관계가 바로 전기전자, IT 업종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 절묘하게요. 오늘 뭐 중국에서 LG 디스플레이, 뭐 광저우 공장 그 허가 소식도 났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맞물리게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바로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날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자막 뭐 글씨 조그맣게 보이실 거예요. 영업이익 신기록 행진 끝. 잠정 영업이익 어쩌고 전년비 뭐 떨어졌고 실적이 기대 이하다. 휴대폰 디스플레이가 부진했다. 뭐 처음에 실적 발표된 당일날만 보면 뭐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옵니다. 실적에 대해서 일단 실망감 때문에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게 주말이 지나면서 글쎄요, 기자들도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주말이 지나고 되니까 바로 뉴스 분위기가 바뀝니다. 자, 좀 전에 보세요. 2분기 발표한 건 온통 그 기대 이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넘어오니까는 기사 스타일이 바뀝니다. 자, 삼성전자 3분기엔 최대 실적 낼 것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뭐 3분기 실적 기대감에 반등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이번 주 들어와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한 그 순간에는 떨어졌지만 이번 주 들어와서는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뭐 1% 정도 올라간 건 뭐 대수냐? 삼성전자가 1% 올라가면 시가총액이 3조가 늘어납니다. 3조가 늘어나요. 자, 삼성전자 1%가 올라간 거는 그렇게 우습게 볼 만한 일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 올라가면 3조 원이니까 뭐 대한항공 같은 회사 하나 넘게가 더 생긴다고 보셔야 되겠죠. 아무튼 삼성전자가 그렇게 이틀 동안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시점들이 잘 맞물리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인도랑 친해지는 이런 관계, IT가 어떤 협력관계 구축에 있어서 최전방에 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시점에서 삼성전자도 공교롭게도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동안의 주가가 이미 많이 내려와 있지만 이제 오히려 3분기, 이번 분기 실적 기대감들이 불거지면서 이제 다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점들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상반기 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초반에는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는 남북경협주 이쪽으로 온통 시장의 관심, 온통 테마성 짙은 이런 섹터 쪽으로만 관심과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IT 업종이나 전기전자 업종은 전혀 힘을 쓰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모든 급등은 사람들이 무관심한 그 최밑바닥에서부터 바로 반등이 시작이 되는 건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자, 지금 이제까지 쭉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뭐 다른 장비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가 수익 비율 PER이 5배도 안 되는 저평가, 초저평가 종목들이 지금 IT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계속 IT가 저평가 상태인데도 못 올라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와 인도 간의 이런 관계 개선 이런 호재를 만나서 중국 대신 이제 일본이다. 인도다. 중국 대신 인도 시장을 공략해서 우리가 가장 그쪽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선점하자.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때요? 중국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날아가고 싶어도 날아가지 못했던 IT 업종들이 이제 중국의 대안초로 인도가 갑자기 급부상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돌파구를 이 IT 관련주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움직일 때 그때부터 업종의 모멘텀은 시작이 됩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를 얘기할 때 치매 관련 제약주들이 무더기로 급등을 했었죠.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니까 남북 경협주가 올랐습니다. 환경, 친환경 에너지, 무슨 뭐 신재생 에너지를 얘기하니까 풍력, 태양광들이 올랐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인도를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정책 수혜주 바로 IT 업종이 이제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 IT 관련 저평가 종목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지금 이 IT 업종 중에서 일단 주가 최바닥권에서 지지받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이제 이거는 대통령의 정책 수혜주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IT가 아니라 대통령 정책 수혜주로 올라갈 수 있는 IT 종목 딱 한 종목을 잠시 후에 다시 제가 공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따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IT 업종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 이어지는 방송에서는 또 IT 저평가 종목들을 소개하신다고요? 네, 일단 저평가라는 매력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긴 말씀보다는 대통령이 움직였어요. 대통령이 움직이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뭔가를 추진할 때 우리나라 상반기 증시에서는 계속 대통령 때문에 테마가 형성이 되고 급등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다른 데서 얘기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빠르게 싸게 사고 싶으신 분들 잠시 후 9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찾아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대통령 인도 방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공개한다고 하시는데요. 대통령이 움직이는 곳에 또 주가가 움직이니까요. 어떠한 종목이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지 이어지는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마이스트로 박민혁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시크릿노트 시즌2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강의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